뭐가 들어가냐면 대나무 죽순하고 산죽 잎이 들어가요. 산죽. 그러니까 산죽을 우리가 조리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 그러니까 산에 한 5부 6부 능선 가면 한 허리 정도 차는 자란 나무가 산죽인데, 우리나라 한라산 백두산까지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특히 우리 하순 지역에 자라는 산죽은 그 토질과 저기에 따라서 엄청난 효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효능이. 그래서 복조리의 복복자에 어떻게 복복자가 그 복조리에 붙었나 어원을 살펴봤더니, 조리 때는 그만큼 우리 인체에 어마어마한 좋은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복복자가 붙어졌는데, 그래서 조리 때로 복조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기 저 하순 거기가 어디야? 거기 복조리 만든 마을. 있다 하고 예. 담양 있다 하고. 예. 근데 거기가 담양이 더 가까워. 이서. 아니 이서 말고. 아니 있어. 송산 마을인 것 같아요. 송산. 거기서 전통적으로 한 몇백 년 이제 쫙 근데 마을 해관에서 좀 만들고 있구만. 그래가지고 이제 죽새품이 워낙 담양에서 유명하니까 담양이 가까우니까 담양에다 갖다 파는 거예요. 원래 우리 하순에서 이제 복조리를 만들었어요. 지금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차단을 둬가지고 쭉 여기 스토리텔링을 해봤더니, 우리 이제 모우산이 공민왕 17년인가 홍건정난이 일어나가지고 공민왕이 태우를 모시고 여기까지 피난을 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2년 동안 기거를 하면서 너무나 선세도 좋고 내 어머니 품같이 따뜻하다 해가지고 뭐 모우산이라고 이제 제타는데, 거기가 고려인삼의 시원지예요. 고려인삼의 시원지. 그래서 우리 하순 군에 있는 그 처음에 전완준 군수 있을 때 그 산죽 산양산삼이라고 엄청나게 보급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알아봤더니, 옛날에 삼을 키우면서 그 삼에다 덕을 하는데 요즘은 차광막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산죽을 베어가지고 산죽을 거기다 덕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그게 산죽의 성분이 녹아내려서 토양으로 떨어져서 토양에 있는 성분과 산죽에 있는 성분을 이제 그걸 빨아먹고 산 이제 산삼. 그래서 개성인삼보다 더 좋게 알아준 게 화순에서 난 이제 그 산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차관을 둬서 이런 좋은 성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죽염이 이제 최고 그 좋은 소금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죽염을 공부를 해보니까 죽염에 어떤 점이 있냐면, 죽염은 어떻게 구워지냐면 대나무 왕대통에다가 천년의 간수를 빼가지고 넣어가지고 황토로 주동화를 공해서 이제 수십 개 수백 개를 도남깡통에 넣어가지고 노에다가 직화를 해서 이제 저기 굽잖아요. 직화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대나무는 800도, 이제 소금이 융점이 800.4도예요. 그러니까 800도가 되면 소금은 용해가 되기 시작해요. 1200도가 되면 전체 그 속에 있는 미네랄이 다 용융이 되고요. 용해가. 그래서 소금의 융점이 이제 800도인데, 800도가 되면 소금 속에 들어있는 모든 불순물들은 거의 다 빠져요. 800도만 되면. 예, 800도가 되면. 그래서 소금을 굽는 게 이제 800도에서 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가마에서 죽염을 굽는 것도 800도예요. 그 온도가. 근데 굽다 보니까 대나무는 이제 타고 재가 되고, 소금은 이제 물이 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대나무 쇠하고 소금하고 탁 엉켜 붙어서 소금 기둥이 나오잖아요. 대나무 통처럼. 그걸 이제 다시 깨가지고 다시 또 그 반복 작업을 해서 간 게 이제 9회까지 간 거예요. 9번 구운 죽염까지 가는데, 죽염이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모든 지구상의 식물질은 탄화를 시키면 99.9%의 탄소로 변해 인체에 해가 없는데, 800도에서 구우니까 모든 식물질은 1200도 이상에서 1000도 이상에서 태워야만이 완전 연소가 돼요. 그러니까 800도가 되니까 불완전 연소 20%에 대한 불완전 연소 요인 때문에, 그래서 아항산가스, 벤조피렌, 또 이제 우리가 타르, 이제 그런 것들이 태워서 발생되는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나무 재 속에 타르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덩어리가 진 것을 다시 깨잖아요. 깨면 뭘로 깨겠어요? 쇠골밀이나 지금은 좀 예, 그런 것도 깨다 보니까 쇠가루가 인체 기준 함량 이상의 쇠가루가 들어가. 그래서 죽염이 좋은 약성이면서도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발암성 물질인 벤조피렌, 타르, 또 이제 쇠가루가 인체 기준 함량 이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산 김일훈 선생이 우리나라 주겸 창시자인데 그걸 이제 9번까지 가서 9번째는 송진가를 넣어서 온도를 1200도까지 올려버려요. 그럼 모든 불순물은 다 용해가 돼서 그 과정 중에 이제 소금이 이제 1000도가 올라가면 나트륨하고 염소하고 분리가 되면서 이제 그 뭐라 할까요? 그걸 우리는 이제 경옥고를 그 만드는 과정 중에서 우리 지하 땅 속에 이런 모든 그 온소가 존재한다면 우리 공기 중에도 모든 온소가 똑같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온소를 기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경옥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염기성, 이렇게 소금기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염기성인데 이제 그것들을 경옥고에 올리는 모든 우리가 민물 거동도 소금을 안 치고 계속 가마솥에 달이면 짜져요. 이제 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말을 바꿔서 조금 이제 돌아가면은 우리 신체 내에도 우리가 암이 안 걸린 것이 두 군데가 있어요. 염통, 심장을 소금기가 가장 많은 곳이다. 또 가장 열이 많이 나는 곳이고 십이지장. 그래서 십이지장 암하고 심장암은 없어요. 신체에서. 심장은 암이라고 심장이 사용을 많이 해서 이제 아니 노화가 이게 지금 암 얘기를 하는 거야. 딴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 소금을 하면 세계적인 그러니까 제가 장인이 소금의 장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소금이 좋아서 한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이제 주겸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야 나는 진짜 주겸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좋은 소금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진짜 약성의 소금을 먹으려면 구워야 되는데 이제 지금 현재까지 주겸에 나오는 공정 그 자체만 봐도 최고의 소금인데 진짜 이제 공학적으로 이해를 하고 파서 해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한 게 노부터 연구를 했죠. 그러니까 가마를 사용하게 되면 나무를 집혀서 직화를 해가지고 가마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 안 드린 중에 뭐가 나면 다이옥신이 나와요. 첫 번째가. 안 돼. 그리고 이제 또 가마나 가스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질소 화합물이 발생이 돼요. 가장 인체에 유해한 전혀 그 물질이 발생되지 않는 방식이 제가 붓고 있는 전기로.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로를 제가 직접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소금을 어디다 넣고 굴까? 그래서 옛날 선조들은 이런 도자기, 세라믹이나 네. 또 옹기, 네. 황토 옹기에다 넣고 구면 소금 속에 들어있는 물이 온도를 올리면 팽창을 하면서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대나무 통을 이용한 거예요. 선조의 지혜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대나무 통을 이용을 하지 않고 요즘은 이제 제가 광물을 전공을 해놔서 광물질에서 뽑아낸 1200도 이상에서 이제 소결시킨 거. 그걸 우리가 세라믹이라고 하잖아요. 광 세라믹 상자에다가 넣고 구우니까 전기적인 히팅을 하지만 세라믹에서 열을 받으면 광물질이라 원적외선이 어마어마하게 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적외선 공법으로 제가 소금을 굽는데 가정에서 후라이팬에 우리 어머니들이 소금을 구워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소금을 구우면 소금 속에서 어마어마한 그 가스가 나와요. 우리가 실제 밑에 있는 그 가스불은 보통 측정을 해보면 280도 정도 돼요. 근데 후라이팬에는 한 100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소금이 이제 거기 있는 불순물, 위해성물이 타면서 이제 새카맣게 올라오는데 좋은 소금 먹으려다가 자기가 먼저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만큼 구우려고 좋은 소금 사 먹으면 되는데 좋은 소금 먹으려다 자기가 더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먹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건 정말 지혜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가정에서 절대 후라이팬 뭐 그런 거 구워 먹으면 안 돼요. 화재. 미세먼지는 다 발생되고. 언니 우리 새우 구울 때 막 후라이팬에다가 그러니까 대하 소금구 이거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이렇게 굽게 되면 그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서 미세먼지가 그 이상한 냄새 나고. 이제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거를 맨날 먹는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제가 그 소금을 이제 그 전기로를 그 연기를 빼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99.9%가 소금을 굽는다는 방식들이 한 680도, 700도 미만에서 거의들 보여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를 빼서 바로 가스가 독하니까 물 속에 세정시켜서 이제 정화시켜서 내보내는데
그 연통을 통해서 나간 가스가 한 방울만 떨어지면 옷이 다 빵꾸 나고 그 정도로 독해요 소금수에. 그래서 우리 화학전에 쓰고 있는 염소가스님은 전부 소금 그런 데서 다 추출한 거예요. 황산가스, 염소가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소금을 이제 저는 350도가 되면 벤틸레이션 환기를 그 연통을 빼요. 그러니까 열이 밖으로 나가니까 7시간 걸쳐서 구울 걸 저는 24시간이 그래, 걸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식어버리네. 장인 정신으로 제가 좋은 소금 먹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장사 속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타산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소금 예를 들어서 100g에 10,000원에 팔면 1년 동안 매출해가지고 하면 기계 설비를 소금이 날아다니니까 분진이 날아다니면서 다 녹슬어버려. 그래가지고 기계도 1년이 못 가, 뭐 전자제품 것도 1년이 못 가 하니까 소금 팔아서 이윤 창출 가지고 기계 설비에다가 리사이클이 안 돼요. 대투다가. 그래서 소금 갖고 돈을 번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맞더라고요. 소금 제가 이제 진짜 좋은 퀄리티가 높은 이런 프리미엄급 소금을 만들어서 판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장인 정신을 갖고 시작을 해서 제가 이제 대나무 그걸 추출을 해서 이제 그 성분 분석 연구소에다가 식품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놀란 게 있어요. 우리 몸속에 필수 아미노산이 8가지가 있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대나무 성분에서 17가지가 나와버립니다. 조리대에서 예, 아미노산 성분.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아미노산은 우리 단백질의 총칙 뭐 기본 단위이기도 하지만 모든 몸속에 관여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의보감을 봤더니 동의보감에 중력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대죽자의 그 역자는 고을 역자를 써요. 그래서 지금 한방에서는 한약재로 등록이 돼 있어요. 아까 힘력자랑 했잖아요. 저가 쓰는 것은 힘력자를 쓰는 네, 거고. 거울. 그래갖고 한이 그 저기로 그 물질로 그 식약청에 등록이 돼 있어요. 조리대가요? 아니 중력이라는 것이. 중력이라는 거. 그럼 중력은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대나무를 여러 가지 대나무를 세절해 가지고 옹기 항아리에다 넣고 하나는 빙 항아리 놔두고 주둥아를 이제 그 대나무를 채워 가지고 황토로 봉해 가지고 왕개로 싸 가지고 불을 지피면 왕개가 타면서 1200도까지 온도가 나요. 그러면 그 열에 의해서 대나무 액집이 밑으로 봉 항아리 떨어져. 그래서 그걸 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너무 고열해서 하니까 독성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1년 이상을 숙성 발효를 시켜. 그래서 위에 맑은 걸 떠서 100대 1, 50대 1로 어디에 쓰냐면 중풍, 뇌질환, 뇌졸중, 특히 뇌혈관 질환에 이걸 특효로 쓴 게 동의보감에 중력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대나무 성분이 이렇게 좋구나 우리 인체에. 그래서 집에서 삶아 먹으면 안 되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서 야 이거 대나무를 나는 추출을 해야 되겠다. 옛날에는 이제 문명 그런 산업화 기계 문명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그 방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추출기, 농축기가 다 있으니까 독성이 없이 열수로 물로 추출을 해가지고 계속 수분만 날리면 농축이잖아요. 그 농축을 그대로 검사해도 독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대나무 추출물을 제가 검사를 했더니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나는 우리 구운 소금 800도로 소금을 구우면 모든 이물질, 우리 인체에 유해한 유기성 그 위험물질, 또 우리 해양이 지금 바닷물이 갖고 있는 온도가 지금 알려진 게 한 73가지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구상에서 아무리 좋은 광산, 넷반석, 게르마늄 다 캐도 바닷물에 존재하는 온도만큼은 없어요. 근데 우리 인체의 구성 원소를 다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 모든 이제 그 거대한 국가들이 방사능 폐기물도 바다에 버리지 모든 것은 우리가 하해와 같다. 어머님 마음하고 부모님 마음은 하해와 같다는 말이 뭐냐면 바다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거든요. 우리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항시 물이 흐르면 모인 것이 바다로 다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는 모든 걸 수용을 하는데 바닷물이 썩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3%의 소금기 때문에. 소금이 다 정화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증발시켜서 만들어진 우리 소금은 바로 먹으면 얼마나 태초에 만들어 지구 환경이 오염이 안 됐을 때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인간이 이렇게 자연 저기를 하면서 오염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소리가 엄청 나와요. 어머니 양수가 오염이 돼 가고 있다. 또 여기서 이제서 그 대나무를
이제 제가 복조리를 그러면 왜 복조리가 그 복자를 붙였을까? 그래서 우리가 조리질을 하잖아요. 그럼 쌀을 옛날에는 홀대에다 홀뜨고 하니까 돌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돌과 쌀을 분리하기 위해서 조리질을 하는 게 돌만 안 들어가도 복을 준 거잖아요. 제가 이해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저는 그 산죽의 조리대가 조리질 할 때마다 성분이 녹아내려서 밥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유통기한이 1년이더라고. 구정 때 설날마다 복조리를 바꾸니까. 그래서 야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참 지혜가. 그리고 제가 가정에서 젓갈 담을 이제 제가 사대부집 젓갈 유명한 젓갈 담는 걸 봤는데 대발을 하시려고 항아리 속에다가 대를 이렇게 엮어서 거기다가 대를 그 멸치를 담더라고요. 그러면 대나무 속에서 성분 아까 아미노산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엄청 맛있게. 어떻게 어른들이 예. 알았을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소금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었더니 세상이 진짜 모든 병은 다 나설 수 있겠더라고. 소금 하나로만. 근데 돌은 무엇입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진짜 돌. 나는 이제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사명으로 하는 돈이 거지. 진짜 돈을 좀 벌까. 돈을 목적으로 하면 이걸 못할 것 같은데. 예. 돈을 근데 목적으로 사람이 하는 돈을 데가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뭔 일을 하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있어요? 저도 그런 유튜브 저는 이제 뭐 이제 서울에 이제 제가 다른 사업을 돈을 벌어 가지고 아, 여기다가 다 꼬라박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혜택을 보는 거지. 어떻게 보면. 아니,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한데 하여터죠. 그래서 그 이제 이제 말씀 중에 그러는데 중요? 그 천일염이 좋다라고 세계적으로 우리 뭐 신한 천일염이 좋다라고 이렇게 뭐 이야기가 되는데 굳이 왜 그걸 또 구워야 되는가? 아, 이제 그게 보시죠. 있나요?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 천일염이 우리 식단의 식품으로 인정이 되니까 2008년 3월에서야 박준영 도지사 있을 때 저기 해가지고 이제 식품으로 그때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8년 이전에는 전부 공업용으로 광물로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모든 라면, 식빵, 뭐 제빵, 제과, 아이스크림 모든 것에 소금이 용도가 한 480가지 정도의 소금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쓰이는 소금들이 전부 정제염이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제염은 1972년도에 일본이 해양이 극도로 오염이 돼가니까 일본에서 이제 바닷물을 그대로 증발시켜서 만든 천일염을 먹으면 국민 건강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해가지고 소금을 바닷물을 이온 교환 삼투압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제해서 증발시키면 소금이 발생해요. 근데 모든 음식에 짠맛이 없으면 음식 맛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주 소금, 맛소금, 꽃소금 이런 미네랄이 없는 정제염이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병의 그 기준들을 쫙 그 발로를 보면 우리 그 식단에 그 정제염에 대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천일염이 세계적으로 미네랄을 검사를 해보니까 프랑스 계란도 소금보다 우리나라 월등히 높아.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뭐 미네랄 성분이. 그래서 미네랄 함량으로 따졌을 때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긴 하죠. 예, 좋다라고 하죠. 그러면 식약청에서 식품으로 인정을 하려면 검사 기준 잣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드뮴, 납에서 이제 그 안 좋은 중금속 성분들이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에 통과될 만큼의 잣대를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 전혀 무결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서남의 갯벌이 유네스코의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로 등록도 되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중국 서해에서 어마어마하게 밀려오는 산업 쓰레기 또 육지 연안에 같이 물려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천일염이 좋으면서도 이제 불순물이 많아서 조금 그래서 불안전한 식품이거든요. 우리 천일염을 원래 천일염을 어떻게 섭취를 하냐면 김장을 하거나 젓갈을 담거나 그러면 발효 미생물에 의해서 전부 거기에 있는 중금속, 안 좋은 유해성, 원이 이런 것들이 다 분해돼요. 미생물이 분해돼요. 발효가 되면서 그래서 발효식품을 천일염을 통해서 발효시켜서 먹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그래서 대신 이제 3년 정도 간수를 빼서 묵혀가지고 쓰면은 이제 간수가 뭐냐면 소금이 함유하고 있는 물, 함수예요. 그러면
소금의 간수의 성분을 뽑아보면은 이게 간수예요. 이게 소금에 뽑은 간수인데 간수에 어마어마한 독소 물질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근데 저 간수의 70%가 뭐냐면 마그네슘 성분이에요. 마그네슘 성분. 마그네슘은 성질이 쓰고 짜요. 그러니까 소금에서 간수를 빼지 않으면 음식이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쓴맛이 사실은 우리 인체에 쓴 것은 좋아요. 나트륨 다음으로 필요한 게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 성분이 제일 쓰고 짜니까 다 버려. 이래서 뺏어 버리고 저래서 뺏어 버리고 그러니까 1937년도에 미 국무부의 그 논문성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게 있어요. 21세기가 오면 미네랄 중에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심장병하고 엄청난 성인병이 시작일 것이다. 경고를 하는 미네랄이 마그네슘이에요. 그러면 마그네슘이 이제 어떻게 우리 생태계를 우리가 하자면 화장실 문화, 비대 문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배설을 하면 다 바다로 흘려보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옛날에는 인간의 대소변, 동물의 분뇨 이런 것들 다 분리를 해서 모아서 퇴비화 시켜가지고 토양으로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윤회가 됐어요. 윤회가 됐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화장실 문화가 바뀌고 그 모든 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토양에 미네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대체가 된 게 이제 이 화학적으로 조성된 화학비료. 질소, 인산, 칼이 화학비료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한 거예요. 정보가 없는. 그러니까 토양에서 식물하고 인체를 바꿔보면 인체를 거꾸로 하면 식물하고 똑같거든요. 구조가. 근데 이제 토양에 이런 이제 미네랄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취약한 게 병충해에 약해요. 그러니까 농약을 뿌려, 살충제를 뿌려. 그러면 살충제를 뿌리면 이게 식물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토양에 떨어지면서 좋은 박테리아를 죽여버려요. 좋은 박테리아를. 그러면서 뿌리는 다시 그 잔류농약 성분이 들어가서 열매로 맺혀지고 이제 이런 순환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성향에 영향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50년대에 지금 예를 들어서 시금치 한 단이면 우리 모든 걸 다 그 비타민을 해결한다 한다면 지금 7단을 먹어야 그때 한 단의 그 영양 성분이 같다라는 거예요. 사과도 마찬가지고 사과도 지금 뭐 20년, 30년 전에 근데 토양으로 전혀 돌려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축도 모든 것이 없는 미네랄은 꾸준히 없어요. 그러니까 그 풍요 속의 빈곤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 간수인데 제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간수를 통해서 제가 두부를 개발을 했거든요. 우리 작두콩 두부를. 그래서 간수를 만들어 보니까 너무 재밌는 왜 하필이면 우리 선조들 두부를 만들어 먹었을까? 콩 요리라 하면 청국장을 띄워 먹기도 하고 콩을 볶아서 먹기도 하고 밥에 넣어서 먹기도 충분히 인체 기준 함량 이상의 콩에 대한 성분을 다 섭취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두부를 만들어 먹었을까? 그래서 보니까 저는 알고 보니까 핵심이 간수를 먹기 위함이었어요. 간수. 그러면 옛날에 이제 그 소금 가마니를 집 뒤안에다가 그 갖다 놓잖아요. 그럼 재밌는 게 저는 모든 발명 그 지혜 이런 것들을 과거 속에서 저는 해답을 찾거든요. 우리 과거 속에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일염을 포장을 어디에 했냐면 벼칡 가마니에다 했어요. 벼칡 가마니에다. 지금은 마대포대에다 하잖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마대포대에 또 인쇄하죠. 그러면 이걸 햇빛에 대부 소금 가마니 아무 데나 나오잖아요. 그럼 1년, 2년만 있으면 녹아버려요. 자외선에 놓고 소금이 간수에 독하니까 놓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그게 소금 속에 다 들어요. 그 어떻게 바다에서 들어온 미세 플라스틱은 저리 갈아요. 근데 얼마만큼 우리 조상들 지혜가 저기냐면 그러면 가만히 벼칡 가만히다고 집 뒤안에다가 선반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통풍도 잘 되고 그러면 집 뒤안의 온도의 조건이 선선하고 햇빛이 잘 안 들고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고 이게 공부하는 발효의 조건이 그 속에 다 있더라고. 온도부터 모든 게. 그러면 정제기를 딱 받쳐놓고 간수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간수 이제 비중이 무거운 중금속들은 까란지니까 위에 것만 해서 3배에다가 몇 번을 걸러. 그래갖고 그놈을 간수의 주성분이 제가 마그네슘이라고 했죠. 그런 두부를 이제 쭉 만들어서 제가 두부를 만들어 보니까 얼마나 재밌냐면 콩이 또 문제예요. 콩이 이제 이런 유전자 조작 콩. 우리나라에 제가 콩 조사를 해보니까 17%만이
이 국내에서 수요가 다 되고 나머지는 다 수입이에요. 생산의 수요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다 수입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오면서 방부제니 뭐니 또 그 유전자 조작콩이니 첫 번째 콩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콩을 불려 8시간 한 10시간 정도 계절에 따라서 불려가지고 맷돌에다 갈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기가 좋아서 콩 두유는 두유대로 나오고 비지는 비지대로 나와요. 그러면 그 두유를 이제 끓여요. 두유를 끓이면 두유를 받으면 두유 물하고 콩하고 단백질이 만나면 수화 반응에 의해서 그 거품이 엄청나게 생겨요. 그걸 이제 소포 거품을 죽여야 2차 공정이 넘어가는 근데 실리콘 소포제를 써요. 두부 공장에서. 인체에 무해하다고는 하는데 실리콘 소포제를 써요. 그러니까 내가 두부 공장 이야기를 하는 건 첫 번째 콩 유전자 조작콩이 대부분 많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실리콘 소포제. 거품을 잡는 소포제를 실리콘 소포제를 많이 쓰는데 저는 콩기름을 써요. 콩기름. 콩의 기름을. 그래갖고 이제 끓여서 받으면 이제 두유잖아요. 그것이 두유예요. 두유를 70도, 80도 정도 온도를 식혔을 때 간수를 쳐요. 요즘 간수를 뭐냐면 또 간수가 화학적 간수를 쳐요. 황화칼슘인가 뭐 하여튼 그에다가 천일염 섞어가지고 써요. 간수를. 근데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 간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받은 간수를.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응고가 되잖아요. 그것이 순두부예요. 순두부. 그게 순두부. 그래서 그 순두부를 끓여놓고 짜면 이제 두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콩의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간수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우리 신체에 가장 어떤 반응이 오냐면 특히 운동하고 아까 트레킹 하신다고 그러는데 다리가 절린다든지 쥐가 난다든지 또 눈이 떨림이 발로 떨린다든지 식곤증이 빨려고 피곤하다니까 마그네슘 결핍이에요. 마그네슘 결핍. 나가 네. 쥐다고. 나 어쩌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 두부를 먹은 게 먹어야 되겠네. 그 간수를 먹기 위한 게 아니었나. 지났어. 그래서 요즘에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마그네슘 요즘에 날려고 해서 처방 저는 받았는데 그것을 섭취하고 있어요. 겨울에 처방이 마그네슘이 저기도 있다던데. 저거 먹으래. 비타민하고 막 이런 게 그렇지. 평상시 그것만 알고 요즘에 현대인들이 비타민 이제 막 많이 먹잖아요. 근데 어느 누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동구매해가지고 저희 직원들은 마그네슘 정말 먹어요? 마그네슘 좋은 회사네. 알아봐가지고 직원들이. 마그네슘 먹고 있다. 겨울에 처방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장 청소를 하거든요. 어떻게 해요? 저희 황금소금 가지고 장 청소도 돼요? 우리 황금소금 가지고 그래가지고 필요한 건 농도를 이제 좋은 집에 정수기 물에다가 한 1.2리터, 2리터에다가 요즘은 인터넷 가면 염도기 팔아요. 염도 측정기. 이게 잴 수 예, 있는 거. 국물 같은 거 재는 거. 그래서 1.3% 정도 농도를 맞춰. 우리 체액의 염도가 0.9%거든요. 0.9%인데 대부분 항암하시고 암 걸린 사람들 소변 검사에서 측정을 해보면 0.9%가 안 나와요. 0.6, 0.7. 그러니까 우리 신체의 소금기가 0.9%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0.9%는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몸이 어떤 좋은 소금기를 갖고 있느냐. 우리 신체에는 평균 각 대사마다의 평균적으로 따라서 내척수는 90%가 물이고 전체 물의 평균 값을 계산한 게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소금기가 없으면 물이 세포에서 잡지를 못해요. 다 빠져나가버려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다시 말을 좀 다시 바꾸면 어렸을 때 얘들이 입을다 오줌 싸울잖아요. 미네랄이 부족해서. 그래서 키 둘러쓰고 옆집 가서 소금 받으라.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유래가 있는 거구나. 네, 그래서 이제 국을 끓여서 주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내 집에 있는 소금이 너무 오래됐거나 그러면 미네랄이 다 간수 빠지면서 소실되다 빠졌거나 그러니까 몸에서 소금기가 있어서 물을 잡아주는데 그게 소금기가 이제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빠져나가 버려요. 아 진짜 저 사람들도 똑똑해. 그러니까 소금가루. 오짐, 소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네랄 부족이에요. 다 보면 그리고 여성의 70%가 내가 보면 변비 있는 사람들 조사해 보면 전부 물 부족이에요. 물은 지금 그 WHO 세계 보건환경기구에서 성인 1인당 물 필요량을 측정을 했더니 하루에 2.4리터 정도가 내 몸에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운동, 대변, 소변, 땀 이렇게 대화하는 들호흡으로 빠져나간 측정을 했더니 2.4리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음식에서 순수하게 섭취하고 있는 수분량을 측정을 했더니 약 1리터. 그러니까 나머지 1.4리터 정도는 순수한 미네랄 워터를 섭취를 해줘야 정상적인 신진대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물이 전부 미네랄 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정수기를 통해서 다 걸러서 먹는 산성수만 먹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좋은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다 식품에서 오는 우리 라면 숲에 들어가면 다 정제요. 미네랄이 없는 나트륨만 섭취만 올라가니까 나트륨을 넣으면 이제 우리 신체에서 혈관이라든가 모든 게 압이 올라가서 그래서 혈압이 상승이 되고 고혈압이 오고 모든 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소금이 제가 이제 장 청소하다가 여기까지 또 가버렸네. 한 10시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 청소를 제가 이야기할게요. 장 청소를 이제 물에다가 좋은 우리 소금 1.3% 정도 맞춰요. 그래가지고 저는 언제 하냐면 보름 3일 전후 금음 이렇게 보름이나 초하 1일 금음 하루 그 3일 전후에 달바드가 가세요 그거? 아니 우리 음력으로 따졌을 때 그냥 달의 인력이 굉장히 제일 강할 때가 보름이고 금음이고 그러니까 그 인도 요가요법이 나와요. 그러면 내 몸에서 배선을 빼낼 때 자연이 이 인력이 음력으로 따져서 달에 15일 이야기하는 거죠. 음력 15일 날. 15일 금음이나 금음. 포함해서 앞뒤로 3일 이내에 보름달 불때 그때 하면 그때 효과적이다고. 저녁을 가볍게 먹고 아침 공복에 딱 그거 한 병만 먹으면 화장실 5번 가요. 근데 이제 거기다 내가 꿀팁을 하나 드리면 라임 같은 거 레몬즙을 예. 좀 타서 먹으면 먹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드시고 한 30분만 있으면 기회가 와요. 화장실 딱 5번 하면 다 거품까지 맑은 거품까지 5번 딱 가요. 우리 장청 예. 제가 이거 많이 했어요. 우리 동복에서. 아니 근데 그 저기에서 병원에서 장은 청소할 필요 없다 하더라고요. 장은 그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장 청소는 저는 이제 왜 그러냐면 네. 장 청소를 왜 하냐면 소금은 우리가 이제 뭐 문어 옛날에 닭 창사도 씻으려면 소금에다 씻으면 네, 그렇죠. 점에 끈적끈적한 것들 네, 그런 거. 잘 제거가 돼요. 그러면 우리도 상하수도 파이프를 보면 오래 쓰다 보면 계속 그러다 보면 여기 슬러지가 끼어서 좁아져 관이 좁아져. 우리 인체도 낙지 빨 때도 소금으로 빨아요. 네. 끈적끈적. 우리 인체의 위, 대장, 소장도 장도 밀가루하고 소금 좁아져. 사용을 하니까 슬러지가 끼어서. 근데 소금으로 장 청소하면 이것들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하기도 하고 또 이제 저는 장 청소를 하려면 뭘 원하냐면 청국장 아주 잘 띄운 청국장을 부드럽게 해서 가볍게 뭐 야채죽을 먹으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저는 청국장을 진짜 드시라고 그러냐면 우리 이제 그 어머니들이 애를 낳고 할 때 첫 모유수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유수유는 얘들이 엄마 태아에 있을 때는 탯줄로 모든 영양 성분을 받지만 딱 태어나는 데부터는 탯줄을 끊음으로써 입으로 모든 음식물이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입에 공급하는 이게 장에다가 첫 미생물을 투여하는 것이 초유 모유예요. 모유수유. 그렇게 중요한데 우유를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장이 애들이 안 좋아서 이제 무력화가 되고 근데 이제 어머니의 모유수유도 좋아하는데 요즘 이제 모든 것이 다 음식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패스트푸드에서 오는 예. 아니 근데 죽어야 돼 그만 마음껏.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물에다가 좋은 소금만 타서 하루에 저는 그러거든요. 저는 그 좋은 공기, 물, 소금은 좋은 청정한 것들은 소금은 아무리 좋은 소금 모두 인체 스스로가 거부를 하게 돼 있고 먹은 만큼 다 빼게 돼 있고 왜냐하면 우리 천일염 속에 좋은 그 자연이 만들어진 밸런스는
이제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이렇게 인황 쭉 나가는데 4대 미네랄이 남아칼슘이잖아요. 근데 나트륨 섭취가 많으면 칼륨이 또 마그네슘 섭취가 많으면 그래. 칼슘이 그래. 서로 거기에 밸런스가 있어서 빼고 놓고 이렇게 삼투압으로 다 해줘요. 우리 천일염 속의 그 밸런스는. 근데 천일염에 갖고 있는 미네랄은 소실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있는 정제 이제 굽고 가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그 원초적인 것들은 유지하면서 나쁜 것들만 불순물만 빼내기 때문에 이런 소금을 좋은 물과 함께 마시면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뭐 소주하고 맥주하고 폭탄주를 만들잖아요. 네. 이 몰라요? 황금소금 탁 뜨면 우주 빅뱅 쇼가 일어나요. 왜? 그것만 소금은 소주에는 잘 용해가 안 되지만 맥주에는 그 탄산가스가 약간 있어서 소금에 굉장히 잘 녹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 막 기포가 막 이렇게 막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술이 부드러워지는데 숙취가 하나도 없어요. 숙취가. 저는 제가 실제로 교육 가서 네. 이제 말씀하시기 끊어서 죄송합니다. 교육을 하는데 술 먹다가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먹어야 된다 소주를 그러면은 그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원인은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하니까 제가 직원들한테도 어제도 내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굵은 소금 딱 옆에 소주잔에 조금만 갖고 가서 2방울만 이제 소주잔에 한번 해보세요. 다 올라. 딱 담그면은 아니 이 알코올기가 없어지대요. 술이 다 중화돼 버려요. 네, 중화시켜버려요. 소금이. 그래갖고 소금 맛은 술을 나는데 왜 그 먹어? 알코올기 안 먹어요. 톡 맛이 없어서 일단님 해보고. 또 나오고 직원들한테 내가 이거를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 그렇게 먹어봐야 돼. 해봤거든. 그렇게 딱그 폭탄 말씀을 하시네. 근데 제가- 맥주는 이제 모르겠는데 소주는 내가 해봤어. 그게 이제 소금의 효능 효과가 이제 어마어마하다. 이게 중화하는 그 역할이 나는- 있어. 나는 사장님 말씀에 장청소, 궁금하네. 그거 참 좋네. 장청소 나 그것이 이제 제일 우리 한번 해볼까? 우리 뭐 찾으시면 그러니까 되죠. 약간 장례 시간 할 때 먹는 게 니글